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당시에 왜 비자 발급 거부가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LA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여부를 헤아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자 발급 거부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어제 있었던 판결 역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된다가 네. 이제 파기환송심의 내용이고 결국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한 건데 유승준 씨 변호인단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저희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을 승소한 건 하긴 맞지만 여론을 감안해서 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입국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대법원의 그 재상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LA 그 총영사에서는 두 가지 점을 보정을 할 것입니다. 지적된 점이 두 가지죠. 그 첫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그 전화로 알려줄 사항이 그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건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 점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인데 만약에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서 비자 발급 자체를 문건으로 이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보정을 한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그 하나 있게 되면 유승준 씨는 입국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를테면 비자를 제대로 발급을 합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재량권 불행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하고 또 전화로 통지가 아니고 문건으로 공식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국내에 입국이 가능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설령 적법한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다 손 치더라도 네.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것이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건전한 이를테면 국방 의무를 해할 수 있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재량으로서 출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법적인 흠결을 다 보정한다 손 치더라도 최후 단계에서 재량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국 기회가 생겼다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지 입국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끝으로 일각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으면 관광 비자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유승준 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입니다. 이건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관광 비자로도 충분히 단기 체류하면서 국내 머물 수 있는데도 왜 굳이 F4 비자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연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도외시하면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입국을 불허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